매서운 추위 속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길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느닷없이 날아온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겁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3차선 도로 옆에서 환경미화원 이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주변에 쇠파이프가 떨어질 만한 곳은 대우건설의 36층 아파트 공사 현장뿐입니다. 길이 2.5m짜리 쇠파이프는 23m 떨어진 길 건너편 이곳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맞아갖고 휘어있잖아요. 이게 일자거든요. 여기에서 맞아갖고 휘었다는 건데. 화장실 천장을 받치는 데 쓰는 건물 내부 자재가 어떻게 23m나 날아왔는지 의문입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에선 13명이 여러 층에 나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끄잡아 내서 이렇게 안 던진 이상은 사실 이게 밖으로 나가긴 오늘 새벽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두 사람은 연년생 형제 사이였습니다. 지원 강원민방 차정윤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고 쓰레기 봉투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 50분쯤으로 강원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1톤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 49살 김모 씨가 숨지고 50살 김모 씨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년생 형제였습니다. 김 씨 형제는 골목길 전용인 이 작은 청소 차량에서 큰 청소 차량으로 쓰레기를 옮겨 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동생 김 씨는 올해로 경력 20년 차인 형을 따라 8년 전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새벽 시간을 함께한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는데 뻥 소리 나고 이 사람이 시동도 안 끄고 계속 악셀에다 밟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동생. 네. 덮인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술이 취한 상태였죠. 사고 나고 데리고 오고 측정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린 상태고. 만취를 보면 되죠, 뭐 만취. 음주운전이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초래했습니다. 지원 뉴스 차정입니다. 가족들에게 줄 빵을 사들고 집으로 가던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이른바 크림빵 사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런데 크림빵 사건과 비슷한 뺑소니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4일 새벽 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에 청소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그 뒤를 이어서 흰색 계통의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잠시 뒤 청소차를 따라가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던 환경미화원 38살 고모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함께했던 환경미화원 동료가 택시를 불러 뺑소니 차량을 뒤쫓았지만 헛수고로 그쳤는데요. 이 사고로 고 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어려운 형편에 1년 정도 재활을 해야 한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이 뺑소니 차량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사업을 잡고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한 뒤에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던 고 씨는 3살 난 딸과 아내를 둔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서 뺑소니범을 추적한 끝에 닷새 만에 48살 최모 씨를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하루에 12km를 뛰어다닙니다. 작업량도 어마어마해서 하루 3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가 무려 13톤에 이릅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강청원 기자가 미화원과 함께 작업을 하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거리로 들어서자마자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 미화원들. 차들이 뭐라 하니까 차 세워놓고 혼자 천천히 하고 있으면. 좁은 골목에 다다르자 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은 손수레를 꺼내듭니다. 골목 곳곳에 놓인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데 한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천천히 가시면 안 돼요? 빨리 가셔야 되겠어? 차가 바로 제 따라오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3인 1조가 하루 9시간 동안 치워야 하는 쓰레기는 평균 13톤. 하루 작업하면서 걷고 뛰는 거리만도 12km에 달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데는 없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산업재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사망사고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따로 분리하지 않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4-5번 튄대요. 젓갈 종류하고 김치 종류를 많이 있거든요. 염제 고약이에요. 30에서 40kg이나 되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는 미화원들을 부상으로 이끄는 주범입니다. 무겁네, 이거. 거의 100리터짜리는 무게가 너무 무겁죠. 사실은 허리, 어깨 관절, 무릎 관절 무리가 너무 많이 가죠.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많은 작업량을 마치려면 쉬지 않고 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다 보니 부상도 속출해 지난 2년 반 동안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통받은 환경미화원은 760명이 넘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미화원으로만 23년을 일해온 50대가 쓰레기차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적재함 덮개를 닫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부실한 안전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도심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거둔 환경미화원 57살 노모 씨. 노 씨는 위생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을 마무리하다가 적재함 기계에 머리가 끼었습니다. 사고 당시 노 씨는 적재함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덮개가 닫히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노 씨는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차량 자체가 앞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압이 엄청 강합니다. 앞착과 동시에 강한 심정지가 바로 와서. 사고 당시에 노 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적재함과 열린 덮개 사이에서 노 씨가 일하는 줄 모르고 덮개를 닫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당연히 하죠. 왜냐면 이게 기대니까 오작동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확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광주에서 보름 전에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에 치여서 숨졌었는데 어제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사람 목숨을 중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험한 일들이 잇따라서 벌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광주방송 전현우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 57살 노모 씨가 청소차 적재함 문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는 노 씨가 차 안에 쓰레기가 남았는지 보려고 차량 뒤쪽에서 적재함을 들여다보는 순간 운전자 47살 문모 씨가 문을 닫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물질을 이제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뒷문을 닫아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머리가 쨌다 하더라고요. 운전자도 항시 내려가지고 같이 확인을 하고 올라타고 해야 돼요. 지난 16일에는 광주시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59살 서모 씨가 후진하는 청소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현장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보통 뒤에서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 2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은 전국에서 27명, 부상을 입은 미화원은 766명에 이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숨지거나 다친 환경미화원이 1,500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SBS는 최근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8차례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오늘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밤이 아닌 낮에 일할 수 있게 했고 작업 차량의 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작업 환경이 나아질지 또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강청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이 지금 뒤로 후진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가 뒤로 갈 때 울리는 후진 경고음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 실태를 지적한 SBS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2017년 기준으로 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후방 카메라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트럭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영상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11월 광주에서 수거 차량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어 숨진 환경미화원 사례에서 드러난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덮개와 적재함 사이는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종종 사람이 끼어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 나지 않게 이쪽 차량 뒷부분에 덮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심야 작업에 대한 해법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올 상반기 중에 야간 작업을 없애고 주간에 수거 작업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차 후미 발판에 매달려 가다가 추돌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9월까지 한국형 저상 청소차를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무게 제한, 직접 고용 수준의 미화원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위탁 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상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 원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신형 청소차 개발 보급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어 후미 발판 문제는 당분간 사각지대로 남았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 모두 잠든 시간에 묵묵히 땀을 흘린 환경미화원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고마운 분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일할 권리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